안녕하세요. 우리 이런 말 정말 자주 쓰잖아요. He has a great personality.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personality가 정확히 뭘까요? 혹시 character나 temperament와는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personality라는 단어에 숨겨진 모든 뉘앙스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퍼스널리티의 진짜 의미, 그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격을 묘사하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관계 속에서 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헷갈리셨을 텐데 비슷한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그 미묘한 차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personality의 진정한 의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이 단어의 뿌리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자, 퍼스널리티는요, 한 사람을 딱 정의하는 아주 고유하고 안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말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 걸쳐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이 단어가 원래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는 가면, 그러니까 라틴어로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셈이죠. 예문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Her cheerful personality makes her popular. 한국어로는 그녀의 쾌활한 성격은 그녀를 인기 있게 만든다. 이 문장에서 personality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 딱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좋아요. 이제 퍼스널리티의 기본 뜻은 확실히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실제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을 묘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주 말하는 A형, B형 성격 유형인데요. 자, 화면 왼쪽을 보시면 A형 성격은 좀 경쟁적이고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B형 성격은 어때요? 아주 느긋하고 경쟁적이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특징을 가지죠. 정말 정반대죠. 그럼 A형 성격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People with a type A personality are often high achievers but may als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stress.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A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번엔 반대로 B형 성격 예문입니다. His relaxed approach to deadlines is typical of a type B personality. 한국어로는 마감 기한에 대한 그의 느긋한 접근 방식은 B형 성격의 전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두 유형의 차이가 예문을 통해 보니까 확 느껴지네요. 그쵸? 성격을 말할 때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Strong personality라고 하면 자기 의견이 아주 뚜렷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Weak personality는 반대로 자기 주장이 좀 약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쉽게 따라가는 경향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현들이 꼭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trong personality의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leader's strong personality often inspired confidence, but sometimes led to internal clashes. 해석하면 그 지도자의 강한 개성은 종종 신뢰를 주었지만 때로는 내부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하!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문이네요.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격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혼자 있을 때랑은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겠죠? 바로 personality clash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격 충돌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너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예문을 보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The project failed not because of a lack of skill, but due to a severe personality clash between the two leaders. 해석하면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리더 간의 심각한 성격 충돌 때문이었다. 와, 정말 성격 충돌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네요. 다음은 퍼블릭 퍼스널리티인데요. 이건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우리가 보통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서 핵심 뉘앙스는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 즉 공적인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인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예문이죠. Public personalities often struggle with the lack of privacy that comes with fame. 한국어로는 공인들은 명성과 함께 찾아오는 사생활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을 넘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는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personality trait. 이건 성격 특성이란 뜻인데요. 외향성이나 내향성처럼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런 안정적인 요소를 말해요. 그리고 personality test, 즉 성격 검사는 바로 이런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격의 부품, 다른 하나는 그 부품을 재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성격 특성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The Big Five model identifies 5 core personality traits that underpin human behavior. 이게 뭐냐면 Big Five 모델은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는 5가지 핵심 성격 특성을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학문적인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personality disorder, 즉 성격 장애입니다. 이건 좀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용어인데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서 본인이나 주변에 고통을 주거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건강 상태를 말해요. 참고요, 예전에 우리가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렀던 건 요즘에는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린답니다. 이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 확인해보죠.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personality disorder is a key focus of clinical psychology. 이걸 해석하면 성격장애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심리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퍼스널리티랑 너무 비슷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그 단어들, 그 미묘한 차이를 속 시원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영어는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실 거예요. 자, 이 표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째, personality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외적, 내적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둘째, 캐릭터는 달라요. 이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직함, 성실함, 용기 같은 내면의 댐댐이를 말하는 거죠. 셋째, 템퍼러먼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감정적 경향, 즉 기질을 의미해요. 쉽게 흥분하거나 차분한 것 같은 타고난 성향이죠. 마지막으로 퍼소나는 우리가 어원에서 봤던 가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 즉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어떠세요? 이 네 가지의 미묘한 차이,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이 캐릭터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문이 있습니다. Adversity helps to build character. 한국어로는 역경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도덕적인 강인함, 바로 그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personality와는 정말 뉘앙스가 다르죠? 네, 오늘 우리는 personality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출발해서 성격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character, temperament, personal와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배운 이 멋진 표현들을 이제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고 대화 속에서 써봐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에 자신감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